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예,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뭐 이 하나하나 분계를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무 문제를 풀면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이 기초정보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각각 그냥 입력해주면 된다. 요거 알았죠? 너무 쉽고. 자, 2번 문제는 아시다시피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핵심은 뭐예요? 분계를 또 역시나 할 줄 아는가? 뭐 해볼까요? 9월 5일자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해봅시다. 인성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했던 금액 495만 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단,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 원이다. 이걸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볼까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이어서 써봅시다. 이 문제를 읽었으면 우리는 먼저 이런 분계가 되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봐야죠. 뭐죠? 차변에 현금 뭐 2천만 원, 대변에 임대 보증금 2천만 원. 요런 분계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495만 원. 요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차변에 미수금. 아유, 못 받았네.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수익.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인성이라는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저기 뭐죠, 사무실이든 뭐든 공간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우리 회사한테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2천만 원을 주고 매달 뭐 매달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몇 개월이 누적된 건지 몰라요. 어쨌든 월 임대료를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해놓고 제대로 우리한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49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계약했을 때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을 거고, 현금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결국에 이 인성이라는 회사가 더 이상 우리랑 임대 계약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잖아요. 임대보증금. 그죠? 그래서 저렇게 분계를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은 비록 못 받았지만, 예, 임대를 해주고 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래요? 결국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도저히 얘가 안 갚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낼 거를 감안해서 임대 보증금이라는 걸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그냥 상계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처음에 2천만 원 보증금 냈는데 네가 내야 될 임대료 495만 원을 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나는 너한테 2천만 원 다 못 준다. 495만 원 뺀, 그죠? 1505만 원인가요? 그것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장부에 2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죠. 495만 원만큼은 줄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이만큼 안 줄 거니까. 이유는? 아니, 임차인이 돈을 안 내니까. 월세를 안 내니까요. 그 안 내는 월세가 495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요 분계를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 분계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계를 내가
해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요 문제 2번과 관련된 실무 문제는 너무 쉽죠.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으로. 요 메뉴로 가서 아무 데나 입력하시면 안 되고 날짜가 9월 5일이라 그랬어요. 9월 5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9월 5일자로 가야죠. 9월 5일. 아무 날짜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차변에는 뭐라고 해요? 계정 과목을. 임대보증금. 오케이. 거래처는 인성. 적요는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대체. 임대료를 하도 안 내니까 보증금에서 이 임대료를 차감하겠다. 금액은 495만 원. 사실 이 적요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실제 그 자격 시험과 관련해서는 점수에 뭐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에는 미수금 못 받은 거 누구한테? 인성한테 못 받은 거. 그죠? 금액이 495만 원. 요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지금 이 모습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어떻게 된 거다? 어떻게 된 거다? 3점을 획득한 거다 지금. 그죠? 3점을 획득한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 뭐 분개를 해야 될 주제는 6개가 나오는데 그 6개 주제가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토지를 기증받아 가지고 어? 자산 수중 이익을 인식해야 될 분개도 있고 주제는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 주제 어떤 게 나와도 일단 내가 지금처럼 요런 사고방 로직을 거쳐서 이런 분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내면 그러면 실기 메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 전표 입력이 와서 이 날짜에 맞춰서 차변 대변 제대로 다 입력해 주시면 요러면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2번도 어떻게 푸는지 확실히 알았죠? 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얘는 어디로 가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해보면 8월 25일자. 날짜 8월 25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뉴는 어디로 가? 더 이상 여기가 아니야.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어디? 여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여기로 오셔서 날짜 언제요? 8월 뭐 며칠이었죠? 8월 25일에 필테크라는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200만 원, 부가세는 별도라고 했으니 20만 원도 고려해야 되겠네. 요거를 원재료를 22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이 내용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일단 받았으니까 그리고 매입의 매출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것부터 파악해야지. 매출이냐 매입이냐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증빙이 뭐냐부터 파악하는 게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샀잖아요. 샀으니까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고 그 다음에 비록 종이이긴 합니다만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증빙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로 와서 날짜 8월 25일로 갑니다.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유형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맨날 유형을 선택할 때는 하단에 보면 부가세 유형이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매입이었어. 매입이었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어떤 거? 51번 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51번. 그죠? 그리고 내용은 원재료를 사는 거고 수량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급가액은 200만 원. 그리고 엔터 치면 부가가치세 20만 원이 별도로 잡히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뭐 필테크 있네요. 마침 필테크 이렇게 쳐주시면 그다음에 전자칸에 요 전자칸에는 숫자 1과 0 중에 어느 거 입력해요? 숫자 0. 왜? 전자가 아니라 종이세금 계산서라며. 그쵸? 그래서 0. 분계는요? 이거 뭐
뭐, 뭐죠? 현금으로 매입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분계는 여기 여러 가지 분계 중에서 1번 현금을 선택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현금. 그러면 자동으로 원재료 그리고 자동으로 20만 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이 잡힙니다. 요렇게까지 다 끝나면 요게 몇 점? 요게 또 3점을 얻으신 거예요. 바로 쉽죠? 나머지 내용도 통일해요. 똑같이. 제품을 뭐 판매했다. 또 이게 뭐죠? 뭐 접대하기 위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불공이겠죠, 불공. 10월 14일 거는 여기서 날짜를 10월 14일로 가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영업부서에 매출 거래처한테 접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산마트라는 회사로부터 치약 샴푸를 샀다. 53만 원을 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줬다. 근데 이게 부가세를 분명히 별도기 때문에 5만 3천 원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은 했습니다만 부담한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 매입세 불공제에서 공부했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록 매입세 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 부담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력할 때 유형을 일단 매출 매입 중에서는 매입이지 일단은. 그런데 공제를 안 해주는 거니까 54번 불공을 선택하시고 품목은 뭐 치약 뭐였죠? 뭐 치약이라고 치고 수량 단가 모르겠고 가액이 53만 원이었어요. 그럼 5만 3천 원까지 해서 삼화 무슨 산마트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종인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여기는 숫자 1번 치면 여라고 표시되고 불공제 사유가 중요하죠. 불공제 사유로 넘어갔는데 얘를 뭘 선택해준다? 접대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다. 이렇게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이걸 샀다고 했으니 그냥 혼합 3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차변에는 접대비 58만 3천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58만 3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요 10월 14일 거 3점을 또 획득하시게 됩니다. 좋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문제 큰 거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실기를 잘하고 있는 거다, 실물을. 이렇게 끄고.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로 오니까 얘는 뭐냐. 뭐 오류가 발생했대요, 오류. 오류가 발생해서 그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근데 입력되어 있는 건 뭐 일반 전표 입력이 입력되어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도 있다. 그랬습니다. 7월 11일자로 가볼까요? 이게 뭐야? 제조를 하고 있는 그 공장 건물 내에 냉난방 시설을 수리했답니다. 근데 그 수리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리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용 처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런 수리를 하고 어쨌든 대한설비라는 회사한테 이 수리를 맡겼나 보죠.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현대카드인 법인카드로 그 수리비를 결제를 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답니다. 근데 이 거래는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내용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었어야 될까요?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이 내용이 가 있었어야겠죠. 그럼 7월 11일자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잘못되어 있지만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11일로 가보니 수선비 22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 22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죠? 현대카드. 근데 얘가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저 22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은 2만 원일 거고 그 2만 원은 공제가 되는 내용이니 어디에 입력해야 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가야 된다. 날짜는 7월 똑같이 11일로 일단 갑니다. 그리고 유형이 뭡니까? 매입인데 카드, 법인카드로 매입했으니 카드 가세 57번 카과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57번. 그리고 냉난방 수리비. 금액은 22만 원을 입력해줘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대한설비였습니다. 대한설비. 그리고 얘는 신용카드사가 현대카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중에서 현대카드였고요.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3번으로 해주고 차변에 뭐였죠? 수선비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현대카드사한테 미지급금이니까 22만 원인데 여기를 현대카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주면 끝이냐? 아니요. 여기다 이제 제대로 수정해줬으니까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줘야 돼? 잘못 입력된 거니까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 4번에 1번을 아주 완벽하게 풀어내신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풀어내셨어요. 자, 8월 10일 것도 한번 해볼까요? 8월 10일 거.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금액은 임직원들에게 7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7월 25일, 7월 달 급여에 대해서 원천 징수된 금액을 이미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놨던 금액인데 걔를 이제 실제로 8월 10일 날 납부를 하는 거죠. 국가에. 근데 그때 새롭게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이미 7월 25일에 그 납부할 금액만큼을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잘 해놨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를 8월 10일 날 계상하는 건 잘못된 거다. 고쳐라 이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8월 10일로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네. 그죠?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3만 6천 원인데 7월 25일로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53만 6천 원만큼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되는 금액만큼 이렇게 떼어놨다. 갑근세 등 예수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이거를 다시 비용으로 또 잡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금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완료. 3점 획득.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기말고사 때도 비슷하게 낼 거니까 기말고사도 만점 받으셔야죠. 그죠?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유형이 5번, 6번 두 개만 남았습니다. 5번은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6번은 조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스타일은 계속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5번 중에서도 결산과 관련된 거. 우리 결산 열심히 했잖아요. 13주차, 14주차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또 나오네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봤던 거니까. 어떻게 푸는 거지? 아, 이거는 자동 메뉴로 가면 된다. 자동 메뉴.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요, 이제? 결산자료 입력 요 메뉴에 오셔가지고 1월부터 12월에 대한 결산을 할 건데 대손 충당금인데 아이고 생산부 영업부로 나누고 왜 생산부 영업부로 나눠져 있는지 아시죠? 생산부에 있는 이 추가적인 대손 급여 충당부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금액은 제조원가병세소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설정할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된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합시다. 그죠? 기말에는
2000 여기는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는 옛날 거라서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생산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2,800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럼 그 의무만큼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정보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다 인식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2017년 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문제는 2018년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2017년도 말에도 똑같이 그 당시에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한 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되냐 해봤더니 그때는 2,500이었어요. 그래서 2,500만큼을 어쨌든 이미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중에 누군가가 생산부에 계시는 누군가가 퇴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만큼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 결국 2018년 말 현재 이미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산부에 대한 거 잔액은 남아있는 건 2천만 원이 남아있고 기말 현재로 그래도 2,800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800만 원만큼을 추가로 인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와서 퇴직 충당에 가셔서 퇴직급여 추비계획이 500번이 생산부에 해당되는 거니까 얼마였죠? 2,800 이렇게 되면 기초에 2,500이 있었는데 단기에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 500 빼면 2,000만큼 잡혀 있었고 요 차액만큼이 800만큼이 추가로 설정돼야 된다. 이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기 전에 이왕 하는 거 영업부도 합시다. 영업부는 요것만 알면 되죠? 요거 기말금액 1,700 퇴직금 추계액이 1,700이다. 그럼 여기 와서 추계액을 1,700을 써주시면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이 70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800, 700 나오니까 얘를 결산에 반영하면 여기 800이 들어갔고 여기도 700이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다? 아니.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고 얘까지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걸 끄면 지금 문제 5번에 작은 문제 2번을 완벽하게 푸신 거예요. 3번 3점 얻었습니다. 3점.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 해볼까요? 뭐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잔액이 얼마냐? 이거 뭐를 가면 돼요? 유동부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유동부채. 재무상태표를 가야죠. 재무상태표. 그럼 이렇게 와서 재무상태표를 클릭해보고 6월 말 현재가 궁금하다 했으니 조회할 때 이 기간을 6월로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유동부채가 도대체 어딨나? 자산 넘어서 여기 있다. 유동부채 찾았죠. 금액이 299,109,290이에요. 그래서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잔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99,109,290이다 라고 찾아냈으니까 해당 금액을 실전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저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란이 따로 또 그 exe 실행 파일 실행시키면은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다가 저 금액을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 이런 것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가세 신고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래요?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를 해야 되겠죠. 얘를 끄고 부가가치세로 가셔서 신고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1기 확정이므로 날짜를 4월 1일에서 6월 30일로 해주시고 엔터 치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본 거지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죠. 이 세액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답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금액을,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산회계 1급이라는 시험의 실무 문제 전체입니다. 너무 쉽죠? 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공부하셔야 되고, 저희 과목은 나름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실무 시험 요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수업을 했고요. 자, 그동안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15주차 수업이 이제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서운하고요. 네, 빨리 종식이 되고 백신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도 꼭 다 만점 받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